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육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장래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내교육학과의 겨울방학 릴레이 화상 특강이고요. 전체 이제 6차 시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AI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뇌교육이 뇌에 대한 딱딱한 뇌 공부하는 학과가 아닙니다. 네, 누구나 갖고 있는 뇌를 좀 올바르게 잘 써서 활용을 하면 이전보다 더 건강을 잘 관리하고 이전보다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어떤 두뇌 발달 특성에 맞게 아이를 잘 기르고 또 내가 인생 이막에 다다른 나이라면 치매에 대한 예방을 잘 관리하고 이게 실제적인 내 활용의 부분입니다. 치매는 엄밀하게 치료제는 아직 없어요. 임상 3상을 통과한 게 한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요. 치료제는 아니죠. 네, 그냥 늦추는 겁니다. 그런 치매 부분도 저희 뇌교육학과의 치매 예방 훈련 전공 트랙도 있는데요. 지난 3강은 왼쪽에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연지능 1강, 외적 역량, 내적 역량. 20세기는 외적 역량의 시대였습니다. 기술과 지식에 대한 거. 즉, 인공지능이 다 잠식을 해가고 있으니까 남은 것은 이제 보이지 않았던 내적 역량. 그리고 이제 외부 감각. 이거는 오감을 얘기합니다. 오감은 지금 지나치게 쓰고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안에 스마트폰 다 만지시죠? 네,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시청각은 나중에 진화된 감각입니다. 시각과 청각 같은 것은. 지금 지나치게 쓰고 있는 감각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감각이고요. 그래서 오감은 넘쳐나는데 현대인들은 내부 감각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개발해야 되는 것은 내부 감각이다. 그래서 지난 1, 2, 3강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고유지능, 자연지능, 지금은 이걸 이제 공생지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 고유의 지능은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들여다봤던 강의고요. 이 강은 지식을 다 이제 잠식해 가면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 그래서 이 강은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이 강을 특히나 조금 주목해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3강은 실제적인 훈련 측면입니다. 네, 외부 감각. 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호주 같은 나라는 그 미성년자 그 SNS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아마 곧 도입될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 감각의 시대, 내부 감각을 어떻게 회복하고 개발할 것인가. 요 1, 2, 3강은 글로벌 사이버대 내교육학과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조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1, 2, 3강을 하고 나니까 조금은 기초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4강부터 6강까지는 조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 부모라면 아니면 성인이라면 또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또 내교학과 이번에 이제 입학하신 분들도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40여 분 이제 육박하고 계시네요. 그 기초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4, 5, 6강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단축,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교학과 소개만 잠깐 첫 페이지에 뒀습니다.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두 가지 축을 갖고 설립하고 지난 15년간 운영을 해서 성장을 한 대학입니다. 한류, 내교육, 브레인 컬처, 뇌와 문화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갖고 빠르게 고도 성장을 한 사이버 대학이고요. 10개월 연속 중간에 보시면은 브랜드 평판이라고
한국에는 사이버 대학이 2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으셨던 고려대학교, 한양대, 경희대, 숭실대 다 사이버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 사이버 대학교 브랜드 평판을 무려 10개월을 연속 1위, 이건 최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중심에 이 뇌교육이 있습니다.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학과를 갖고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는 뇌 관련 학과는 그 탑 대학들만 있습니다. 카이스트. 네, 예전에는 의대에 가야 뇌를 공부했을 때가 있었고요. 카이스트 바이오 뇌공학과, 이화여대 뇌인지학과, 그리고 고려대 뇌공학과,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한양대 심리뇌과학과, 뭐 우리나라 탑 클래스 대학들만 뇌과학, 뇌인지과학, 뇌공학 이런 뇌 계열 학과들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다시 치고 그 탑 대학들을 들어갈 것은 아니고 거기서 하는 것들은 연구입니다. 네, 이제 뇌 분야가 미래 분야다 보니까 그런 연구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 내교육학과는 활용 훈련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특히 이제 요즘에 더 이런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다. 네, 지난 1에서 3주차 했던 것을 요즘에 왜 이런 인공지능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걸 제가 그 노트북 LM 우리 여기 제미나이 인공지능 쓰시는 분들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요거를 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제미나이를 많이 쓰는데 제미나이 3.0으로 그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 1강을 이렇게 PT로 바꿔봤습니다. 이거 뭐 저기 그 명령 내리는 건 1분이면 되고, 이 슬라이드로 바꾸는 건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이걸 갖고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 영상을 만들면 또 보여드리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영상 그 유튜브 링크를 제미나이 그 노트북 LM에 올려서 뭐 이런 걸로 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줘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즘 이런 시대죠. 그래서 인공지능, 자연지능, 인간의 고유를 깨우는 뇌교육의 통찰, 뭐, 인류가 직면한 두 가지 변화, 이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지난 1에서 3주차 했던 거 잠깐만 언급하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의 뇌는 잘 안 바뀌었어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는 게 한 30만 년인데요. 지구 역사의 끝에 출몰하고 나서 30만 년 동안 뇌 구조 기능은 잘 안 바뀌었는데 외부와 내부에 급격하게 바뀐 게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브레인 락 같은 뇌 썩음이 일어나는 결정적 원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왜 요즘에 아이들이 중독이 많고 왜 ADHD가 넘쳐나고 왜 천식이 넘쳐나고 한 반에 20명 중에 신경발달 장애 그룹이 한 20%, 많게는 30% 가까이 되거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급증하고 있죠. 요즘에는 뭐 젊은 치매 이런 것도 많고요.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인공빛이 범람했다. 네. 인간의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살았던 30만 년 동안 인공빛이 있었던 시절은 불과 2, 300년입니다. 나머지는 태양만 존재했겠죠. 태양빛만, 즉 자연광만 있으면서 인간의 뇌가 적응 진화를 해왔는데 산업혁명 이후로 인공빛이 출현하면서 결국 뇌가 교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최근 20여 년 스마트폰 출현으로 더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그것이 생체 리듬을 우리 더 안으로 들어가면 뇌 식교차 상액이라고 여러분들과 저의 이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이런 송가체 네, 빛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죠. 멜라토닌 거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예, 그런 것들이 되니까 요즘에 불면도 엄청 많으신 겁니다. 예, 내가 불면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면 인공빛에 대한 부분을 내가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거는 외부의 그 변화고요. 내부의 변화 중에 더 큰 게 뭐냐면 움직임의 상실입니다. 수렵 사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농경사회 한 1만 년, 많게는 뭐 10만 년도 얘기하는데요. 그 농경사회부터 산업사회, 정보와 지금 디지털 사회까지 인간의 뇌가 가장 급격하게 바뀐 것은 네, 우리 내부로 보면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네. 당장 우리 70년대하고 비교해도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움직일 동자입니다. 네, 라틴어로 애니멀, 애니마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모든 바깥쪽의 변화를 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근간의 변화는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예, 움직임의 상실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오늘의 교육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지덕체라고 하는 교육의 방법론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 그 내과학이든 그 학계에서 대부분 진단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구 교육 모델인 지덕체 교육 모델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죠.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가 뇌과학적으로 봐도 타당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체력장 세대거든요. 저는 체력장 그나마 20점인가요? 그 학력고사 때는 20점을 했는데요. 지금은 체력장 같은 것도 하지 않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요즘에 그 유치원 가면요. 그 신체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칠까 봐. 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이런 것도 이 PT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노트북 LM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는 훈련하는 대로 변화한다. 뭐 팝콘 브레인, 브레인 트레이너. 네, 오늘 브레인 트레이너 부분은 마지막 6차 시에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 인공지능들이 그 거의 뭐 매달 엔진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미지도 참 잘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앞에 이미지하고 지금 이미지의 차이는 뭔가요? 앞에 것은 그 조금 그 미래지향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내린 거고요. 이것은 배경 이미지를 수묵화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는 것조차, 감정이라는 것조차 외주화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나라는 게 없는 거죠. 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조차도 외주화하고 있다. 다 네, 외부에서 뭔가 다 넘기고 있다. 이게 진짜 내가 없는 거죠. 요즘 중독이 많지 않습니까? 중독의 본질은 주인 자리를 뺏긴 겁니다. 이건 아주 심플한 거예요. 주인 자리를 뺏긴 거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정보가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네, 커피 한 잔씩 많이 하시죠? 그때 나는 없죠? 하지만 그때 그런 정도의 중독은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자동 프로세스 상으로 뇌가 만들어내고 있으나 그때 나는 없으나 뭐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차원은. 하지만 뭐 도박이나 뭐 여러 가지의 진짜 그런 중독은 나를 잃어버린 현상들. 정확하게는 생각, 감정의 외주화를 넘어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이 앞서 이제 본격적인 첫 페이지입니다. 어, 뇌과학 강의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초 뇌과학 강의가 아니라 이 견시관이라는 단어를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견시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볼견, 볼시, 볼관 다 본다는 뜻이죠.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견이라는 것은 나의 견해를 갖고 보는 겁니다. 시라는 것은 나의 시각을 갖고 보는 거죠. 견과 시는 여러분과 저의 뇌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과거의 기억과 경험적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판단하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견해와 시각으로. 그런데 제대로 본질적인 것을 보려면 견시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꿰뚫어 가는 거죠. 통찰력을 보고 갖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봐라 이렇게 해서 견시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브레인이라는 그 중심의 얘기를 좀 듣고 나눌 때 이 견과 시의 차원이 아니라 관의 차원에서 좀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의 차원에서 들여다보려면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 감정을 조금 멈추고 그냥 이제 무심하게 일단은 쭉 들여다보면서 집중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과 행동 변화 열쇠 뇌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 21세기의 뇌를 얘기하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네. 뇌과학을 연구하지 않는 나라 역시 선진국이 아닙니다. 왜냐?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가 뇌기 때문에.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이 컨셔스니스라고 하는 마음, 이제 과학적으로는 의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마음,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이것의 열쇠가 뇌인데 이 뇌에 대한 기전과 구조를 밝히고 인간의 본질인 마음을 탐구하게 되면 많은 사회 현상의 문제들을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뇌를 잘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비밀을 풀면 세계 리더 국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이 마음 기제를 들여다보려고 뇌과학에 엄청난 연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선진국이기 때문에 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나 세계 10위권 정도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요. 뇌질환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크고요. 하지만 어, 저하고 뇌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20세기의 상징은 심장이었죠. 건강에서도. 지금은 뇌를 얘기합니다. 심장 바꾸는 거, 뭐 차이 없죠? 네, 여러분들 심장이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인공심장을 넣잖아요? 저하고 뇌를, 심장을 바꾸는 거, 뭐 바꿀 수 있고요. 문제가 생긴다면. 근데 뇌를 바꾸는 것과 심장을 바꾸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일어나죠. 네. 그래서 브레인이라는 건 인체에서 유일하게 이 마음의 총사령탑입니다. 네. 그래서 심장과 뇌의 본질의 차이는 이 마음의 영역인데요. 이 마음의 영역이 행동 변화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이 뇌를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어, 여기 이제 이번에 입학하신 분들도 있고 관심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내가 어떤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 변화를 꿈꾼다. 내가 교육에 종사한다. 또 자기계발 학습 분야에 뭔가를 하는 교사다. 부모다. 또 역량 개발에 대한 걸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어떤 영역에 있던 뇌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네, 허상 같은 겁니다. 왜냐? 구체적이지 않고 지금 21세기 2026년이라는 시간에 변화를 얘기하는데 뇌를 모른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자연과학 차원에서 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뇌 공부를 한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뇌는 몸 없이는 제대로 이 영향력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뇌 공부를 하려면 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또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몸, 마음, 뇌에 대한. 그래서 오늘 이 차원에서 네, 조금 들여다 보겠습니다. 하나 예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뇌 발달이 가장 이제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두뇌 발달 상태를 먼저 들여다보면 성인과 중장년의 뇌를 유추할 수 있어요. 한국인의 그 아동 청소년의 뇌는 가장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왼쪽은 저기 중학생 기준으로 OECD 가입 국가들, OECD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입니다. 왼쪽은 행복 지수고요. 오른쪽은 학업 성취도입니다. 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왼쪽 끝에 오른 위에 있죠. 위에 있다는 여기는 베스트 테스트 스코어,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가 세계 탑 클래스라는 거죠. 한국하고 비슷한 나라가 뭐 몇 나라 안 됩니다. 싱가폴, 뭐 홍콩, 타이완, 뭐 한국보다 체급이 이제 낮죠. 자, 그런데 행복 지수는 뭐 여지없는 꼴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른쪽이 이제 자살률 세계 1위, 20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지표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뇌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는 여지없는 1위인데요.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자, 그럼 더 한번 지표를 들여다볼까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하도 청소년 자살률이 1위다 보니까 지난 20년간 접근했던 방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스텝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으시거나 주변에 조카가 있으시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표들은 어, 뇌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대한민국 교육계가 접근했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첫 번째,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학교 스포츠 클럽. 안 하셨죠? 네, 그때는 체력장이 있거나 체육 시간만 있었지 스포츠 클럽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에 스포츠 클럽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한 자릿수, 많게는 수십 개의 스포츠 클럽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클럽을 선택을 해서 이 운영을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달라진 거고요. 하도 지덕체 문제가 있으니까 스포츠, 체를 네, 강조한 거죠. 자, 두 번째,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안 했던 겁니다. 자유학기제는 뭐냐? 중학교에 올라가면 시험 성적 평가를 하지 않는 학기를 운영하는 겁니다. 1년까지도 했다가 지금은 한 학기만 하고 있어요. 이걸 왜 하냐? 대한민국의 하나의 목표로 달려오고 있는 입시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해소하려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대부분 1학년 1학기에 성적 평가를 하지 않고 자기 탐구를 하는 거예요. 내면 탐구를. 진로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서구는 어떻게 하느냐? 선진국들은 고등학교에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중학교에 했냐? 네, 시민들의 반대로요. 학부모들이 반대해가지고 중학생 때 하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될까요? 중학교 때 진로 탐색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뇌 공부를 하면 아마 유추가 되실 거예요. 인간의 두뇌 발달 특성에서 중학교 나이는 외계인 상태예요. 에일리언 브레인. 우리나라는 뭐 사춘기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아동 청소년기 발달의 마지막 공사를 하는 시기가 중학생 때인데 이 마지막 일종의 100층짜리를 건물을 올려서 100층을 이제 최첨단 빌딩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를 사실상 결정 짓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로 탐색을 하라고 하는 게 미스매치가 있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조금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이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저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왜냐? 어, 두뇌 발달 시기에 하나의 단일화된 목표로만 가는 것이 가장 극히 위험하고 그래도 나를 돌아보는 시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방향에 대한 찬성입니다. 자,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건 최근 3년 사이에 생긴 또 교육부에서 실시한 정책입니다. 사회 정서 학습. 아이들 정서 문제가 워낙 문제가 되니까 대한민국 교육부 안에 2년 전에 사회 정서 성장 지원과라는 아주 이색적인 부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회 정서 성장 지원과 이름도 특이하죠. 정서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서가 생겼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대한민국의 이제 이례적인 조치예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사회 정서 성장 지원과가 2년 전에 교육부 안에 생겼고요. 그 첫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을 내린 겁니다. 정확하게는 마음 챙김 명상을 내렸는데 과거에는 명상에 대한 교육 현장의 적용을 조금 블락킹을 했거든요. 뭐 약간 종교적인 이런 색채도 있고 뭐 불교 이런 문제들이 있죠. 네, 여러 종교에서도 인식의 차이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초등학교에 이 마음챙김 명상 동아리가 수백 개가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면 지원금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마음챙김 명상은 또 더 들여다보면 정적 명상이라 아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1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적 명상이 과연 적용이 될까요, 제대로? 네, 명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참 그 책상머리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걸 여실히 알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1위를 극복하려고 정책을 냈는데 방향은 적합하나 실질적 효과는 아직은 조금 과학적으로는 네, 아직은 부실합니다. 자, 한 발짝만 더 들여다볼까요? 우리나라 10명 중에 3, 4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청소년들. 그리고 아침 식사 결식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아침을 먹지 않는 청소년, 중학생 10명 중에 4명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뇌 공부를 하다 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눈여겨봐야 되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40대 이상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침을 먹지 않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10명 중에 4명이고요. 고등학교로 가면 이게 더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자살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10%에서 20% 가까이 되고요. 외로움 수치도 많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이 세계에서 최저예요. 네. 내가 수면을 적게 자는 것도 있지만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뇌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근데 다 뇌 메커니즘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울감,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세로토닌이 기분을 좌지우지하는데 아마 공부하신 분도 아시겠죠? 세로토닌의 90%는 뇌가 아니라 장에서 나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포도당이 대부분 고갈돼서 뇌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는데 아침을 먹어서 이 에너지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침을 결식을 하면 장에서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고 장에 자극적인 운동을 또 하지 않기 때문에 세로토닌 발생 자체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네, 기분이 안 좋겠죠.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나의 뇌 상태가 기분이 안 좋게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깊은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세로토닌에서 바뀌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아이들의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세로토닌 생성의 또 다른 조건은 햇빛을 쬐야 돼요. 햇빛 쬐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침 안 먹고 햇빛 안 쬐고 운동하지 않으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세로토닌 발생 자체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체는 세로토닌은 부족하고요. 도파민은 조금 넘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요. 도파민은 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조건이 악순환이죠. 대한민국에. 자, 이런 이해를 잠깐 갖고, 네, 그럼 이제, 오늘 좀 얘기를 드린 뇌에 대한 얘기는 뇌교육학과의 이제 첫 학기에 과목 중에 이 융합시대 내교 인문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에서 만들 인문입니다. 인문 과목 중에 오늘 주제에 맞는 거를 조금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교학과 학생분들은 조금 예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처음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요 정도 내용은 조금 이해를
갖기를 네,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네,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뇌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뇌에 대한 이해가 먼저고요. 뭐 뇌에 대한 기능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오늘 같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뇌에 대한 가치를 아는 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네,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점점 하지 않고 있는 거, 네, 뇌의 가치를 아는 거, 안다는 것. 두 번째가 이제 활용의 범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안 좋은 습관을 내리고, 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내가 뭐 주무실 때 하루에 뭐 화장실을 몇 번 가면 한 세 번 가면 한 번으로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네, 집중도를 높이고, 멀티태스킹 환경이면 네, 좀 더 제대로 된 것들을 하게끔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 나의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이 과거의 뇌를 쓴 습관의 결과입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요? 미래의 나는 지금 내가 뇌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의 결과입니다. 왜냐? 그렇게 뇌신경망이 바뀌는 거니까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뇌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나라고 하는 상태, 1년 후에 나라고 하는 상태, 과거 1년 전에 나라고 하는 상태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좀 기본적인 내용 먼저 볼까요? 어, 일반적인 동물과 인간의 차이부터 잠깐 짚겠습니다. 유전과 환경이라는 두 축이 있어요. 네, 우리 인간이 아닌 이제 여기 보면 송아지, 강아지 보이시죠? 저렇게 이제 새끼를 놓고 나면 말이나 소는 태어나서 몇 시간 정도 지나면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1, 2년 지나면 거의 다음 이세를 놓을 만큼 번식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해요. 네, 인간은 어떻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죠. 우리 고양이는 생후 몇 시간, 몇 주, 몇 주만 지나면 혼자 힘으로 사냥에 나설 만큼의 모든 기능을 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인간은 안 되죠? 만물의 영장인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궁금하죠. 만물의 영장이란 건 의식을 가진 생명체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인데 왜 인간은 이렇게 안 될까요? 인간은 나오자마자 저렇게 뇌 기능을 풀로 성인만큼 쓸 수 있습니까? 왜 인간은 이렇게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여기에 인간의 뇌의 특별함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이제 포유류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 뇌 기능의 8, 90%를 갖고 태어납니다. 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의 뇌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1.4kg 정도 돼요. 태어날 때 우리 신생아들은 3, 400g, 한 4배 차이가 나죠. 사이즈부터 무게부터 4배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것이 3, 400g의 신생아의 뇌가 1kg까지 90%가 커지는 데는 6세면 됩니다. 우리가 6세 아이를 보면 거의 그 성인의 90%의 뇌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세 정도 아이다.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네. 생물학적으로 다 통해요. 아주 인지 기능도 성인에 육박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가 없냐? 네. 우리 메타인지 또 이렇게 전전두엽 이 전체 공사를 하는 조절자의 기능이 이제 조금 떨어져서 조절 부분이 약한 거지 성인의 인지 기능에 육박하는 나이가 6세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세가 되면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커지고 딱 하나 안 커지는 게 이 전전두엽. 이때가 이제 사춘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그 사이즈, 무게만 봐도 4분의 1밖에 안 갖고 태어나요. 야, 그러면은 다른 동물들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좋습니까? 어, 다른 동물들은 태어날 때 성인 기능의 대부분을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는 짧은 시간에 성인의 뇌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럼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성인의 뇌가 되면 이제 성인으로 쭉 가다가 생을 마감하는데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적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인간은 유아기 6세 이후에 초중고 시절, 한국은 12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유아기 6세 이후에 12세까지 18년 정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청소년의 뇌가 너무나 다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18년이라는 시간이 뇌가 같은 뇌가 없습니다. 기능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태어났는데 다 다른 뇌의 특성을 가져요. 여기 보시는 화면의 동물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변화의 측면에서는 네, 하늘과 땅 차이가 일어납니다. 하나씩만 볼까요? 신생아가 3, 400g, 성인의 1.4kg. 이게 아주 이게 두드러진 거죠. 체중으로 보면 2.5%밖에 안 되는데 어, 혈액의 에너지를 25%를 갖다 씁니다. 네,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죠? 무게가 2.5%가 뇌 무게밖에 안 되는데요. 네, 1.4kg. 그런데 이 심장의 혈액을 중력을 이기고 10배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니까요. 그래서 이 뇌가 담당하고 있는 마음과 행동 변화의 총사령탑이라는 기제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고 나서 아침 안 먹으면 될까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저기 서구에 뭐 인스턴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안 좋습니다. 네, 여기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식을 먹이십시오. 네, 발효가 80%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발효 비중을 갖고 있는 전통 한식을 청소년기에는 반드시 네,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뭐 가끔은 뭐 다른 거 먹어도 되는데요. 네, 그때 이렇게 좀 유전자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오랜 성인기 발달 과정을 지구촌 생명체 중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즘의 뇌과학에서는 그 뇌 가소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 지금 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약 1000억 개. 이게 보통은 1000억 개라고 이제 뉴런, 신경세포, 뇌세포, 뇌과학, 신경과학 이런 용어들을 조금 여러 개를 들었었을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뇌세포와 신경세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뇌과학과 신경과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뇌가소성과 신경가소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학자들이 쓰느냐, 대중적으로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학계에서는 그 이 뉴런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경세포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 이 굉장히 마이크로한 단위에서 일어나는 기전이라 신경세포라는 용어를 선호하는데 이게 뇌과학이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제 뇌세포, 뇌세포, 신경세포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용어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학회 같은 데 가서 뇌세포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어감이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곳에서 뭐 강의를 하거나 소통하고 할 때는 뇌세포, 뇌과학, 뇌가소성이 조금 더 그 편하게 소통하는 단어이지만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신경세포, 또 예를 들면 1000억 개다. 뇌세포가 1000억 개다. 정확하게는 860억 개입니다. 네, 학계에서는 뭐 이런 게 있고요. 어쨌든 뇌세포가 약 1000억 개인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망이 중요합니다. 연결망은 여기에서 뭐 수백 배가 있습니다. 지금 정글처럼 보이죠? 이 연결망이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면 강화되고 덜 쓰면 약화돼서 끊어지겠죠. 이게 사멸됩니다. 그래서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이것이 그 20세기 뇌과학의 가장 위대한 성과라고 하는 뇌 가소성입니다. 80대가 되어도 뇌세포가 새롭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어, 치매를 제대로 예방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대비하면 됩니다. 네, 아니면 그냥 놓칩니다. 50세 이상이 되는 분들이 특히나 내가 불면이 좀 강하다, 장기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럼 적극적으로 불면을 개선해야 됩니다. 불면과 치매는 엄청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를 예방하시겠다고 하면 그 불면증에 대한 이 수면의 질 관리는 여기 아마 뇌교육학과의 공부 중에도 트랙으로 별도로 있고요. 이 치매 예방 훈련에 대한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네, 하도록 하고 있고 저는 당연히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메커니즘들이 있으니까요. 네, 아직까지 치매 치료제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얘기를 드렸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아이의 임신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이 6세까지 이렇게 발달할 때도 영역별로 이렇게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발달 순서를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가장 먼저입니까? 네, 어디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까? 움직임이죠. 네, 우리가 동물이에요. 네, 움직일 동자라고 했죠.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도 독서입니까? 운동입니까? 두 개 중에 뭘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의 어떤 의사도 독서가 운동보다 중요하다고 치매 예방에 얘기하는 의사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 태어나서 학습부터 하나요? 먼저 움직이잖아요? 감정이 먼저 생기나요? 파충류의 감정을 갖고 있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배고프면 울고, 네, 먹으면 웃고, 이게 파충류 단계의 감정 기제고요. 조금 움직임이 발달하면 그 이제 감정에 약간의 조절이 생기고요. 한 6세가 넘어가야 이 감정에 대한 좀 더 점프업이 됩니다. 발달 순서가 신체, 정서, 인지 순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 20세까지 가장 오랜 성인기 발달 과정을 갖는다는 그 의미가 바꿔 얘기하면 인간 뇌의 유별난 특별함이자 어, 그 교육의 기제가 그 어떤 생명체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른 동물들 네, 별 차이 없어요. 솔직하게. 네, 왜냐? 나오자마자 성인 뇌가 되는데 교육의 차이가 뭐가 솔직히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인간은 날지 못하잖아요. 치타는 인간보다 더 빨리 뛰잖아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예, 치타가 빨리 뛰죠.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치타를 일렬로 세우면요. 가장 빨리 뛰는 치타와, 노멀한 평균 치타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 가소성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동계 올림픽이죠. 예전에 우리 피겨 스케이터 여왕인 김연아 선수. 네, 이렇게 빙상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손은만 이렇게 뻗어도 거의 예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연아와 비교하면 네, 예술처럼 안 보이죠. 왜 안 보입니까? 김연아는 뭐 1만 시간, 10만 시간 훈련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손만 들어도 이 손의 각도와 뭔가 이런 게 달라요. 그렇게 뇌가 발달했으니까요.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 그런 쪽 뇌가 발달했으니까요. 학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런 쪽 뇌가 발달했으니까요.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 그런 쪽 뇌가 발달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인간의 뇌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20세 이후는 안 달라지냐? 네, 달라지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20세까지는 자동 공사예요. 이 공사가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에 이제 유전과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은 생명체는 유전과 환경입니다. 우리 아래쪽 동물들은 유전에 종속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차이가 없습니다. 왜? 유전자대로 사니까. 네. 강아지 유전자대로 사는 거예요. 강아지, 뭐 말, 다 유전자대로 사는 겁니다. 나와서 빠른 시간에 성인 뇌가 되는데
유전자대로 살기 때문에 심지어 원숭이도 네, 영장류에 속하는 오랑우탄 이런 쪽도 학습을 다시 다 해야 돼요. 2세가 태어나고 3세가 되면 처음부터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학습이 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은 유전자대로 살고 인간은 유전자를 벗어나려고 한다. 네, 이 문구가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라도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달라지면 유전자의 발현 기제가 달라집니다. 이거 요즘에 이제 구성유전학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유전자 발현 기제란 건 유전자가 스위치가 온이 되느냐, 오프가 되느냐, 그리고 온이 되더라도 얼마만큼 온이 되느냐,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 자극과 강도와 이 반복의 빈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 시절을 겪은 모든 아이들도 뇌가 다릅니다. 네. 너무나 중요하죠. 초중고 시절에 특히나 중요한 건 그 제일 좋은 뇌는 몰입적 경험을 하는데 청소년기에 제일 안 좋은 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네, 왜냐? 공사가 100층짜리 설계도를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00층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유전자에 새겨진 인간 뇌의 프로그래밍대로 100층을 무조건 올립니다. 6세가 되면. 그리고 12세까지는 층공사를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마지막 공사는 사춘기 때 하는데 이런 거 이러면 갑자기 불이 났어 하면 이렇게 뭐 방호벽이 들어오고 뭐 불을 꺼야 되잖아요. 또 내가 평소에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야 돼. 그러면 뭐 20층, 33층, 99층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TFT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100층 건물이 인텔리전트가 되느냐, 그냥 그런 100층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면 저기 초중고 시절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든 몰입해야죠. 네, 그거를 10대를 그렇게 경험한 친구들은 두뇌가 발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게 크랙이 많이 갔다는 얘기죠. 네, 그런 유전과 환경의 특징이 있다. 네, 요 부분 얘기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뇌를 아주 아주 심플하게 보면 이 뇌 3층 구조인데요. 이거는 뇌과학계 안에서는 이렇게 잘 쓰지 않는데요. 그냥 심플하게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바깥쪽에 보이는 그 주황색 보이시죠? 이게 이제 네오콜텍스라고 우리의 보통 이제 인지, 추론, 논리, 언어 이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하는 thinking brain. 네, 이런 쪽이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다는 것은 진화적으로 가장 늦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노란색 보이시죠? 이게 림빅 시스템이라고 감정 중추. 자, 그럼 인지학습보다 감정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자, 안쪽에 파란색 보이시죠? 이게 브레인스템이라고 생명 중추. 이게 생명이 먼저예요. 몸이 건강이 먼저입니다. 움직임이 먼저라는 거예요. 감정이 그 다음입니다. 모션, 이모션이에요. 감정이 없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으면요. 감정이 출렁입니다. 뭐 지하철을 타거나 뭐 지하철을 뭐 버스를 탈 때 막 부딪히고 하잖아요. 짜증이 쉽게 나죠. 내가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나의 뇌 가장 안쪽에 생명 중추가 흔들리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 정서, 인지, 순이고요. 안쪽부터 감정이 없는 동물도 있기 때문에 감정은 만들어진 거고요. 인지학습도 나중에 생겨난 겁니다. 네, 그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갈까요? 어, 뇌과학자들은 뇌라고 얘기하는 걸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조금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 뇌를 발달시킨다고 했을 때 뇌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는 뇌가 아니라요. 여러분 뇌를 느낄 수 있습니까? 뇌를 만질 수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근데 뇌 상태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건 뇌가 아니라 어딜까요? 네,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신체. 그래서 뇌과학자들조차도 뇌보다는 신경계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 신경계는 저렇게 뻗어 있으니까요. 네, 다 뻗어 있습니다. 심지어 뇌신경 중에 몸 밖으로, 뇌 밖으로 뻗어 있는 유일한 신경. 무슨 신경일까요?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내장기관과 연결된 게 미주신경입니다. 여러분이 장 상태가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이제 뇌교학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21세기 의학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의 손가락 안에 드는 게 장은 소화기관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집집마다 프리바이오틱스나 뭐 유산균 이런 거 많이 드실 텐데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거는 뭐 그냥 플러스 알파고요. 장 상태를 관리하는 건 네, 음식과 운동입니다. 그리고 장을 훈련하는 이제 훈련이고요. 그래서 먹는 것만 의존했다가는 큰일 난다. 네, 이제 미주신경하고 여러분의 내장기관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여러분의 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미주신경을 타고 뇌까지 신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미주신경이 올라오는 뇌 영역이 되뇌 변형계입니다. 감정 중추예요. 이게 장이 안 좋은 사람 치고 감정 상태가 좋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주변을 잘 보십시오. 그 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감정이 조금 여유가 있거나 이런 분들 찾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입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되죠. 자, 이렇게 좀 넘기면, 그래서 이 뇌에 대한 그 생성의 과정에서 50%는 태교예요. 설계도를 만드니까 사실은. 그리고 나와서 50%입니다. 그것도 6세까지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별로 안 중요합니다. 뭐 이미 뭐 거의 만들어졌죠. 중학교 뭐 외계인 상태긴 하나 네 그것보다는 초등학교, 초등학교보다는 유치원,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 어린이집보다는 네 태교 기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국가 자원을 투입하려고 해도 아래쪽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게 훨씬 두뇌 발달 특성과 관리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20세가 넘으면 두뇌가 안 되냐? 아니죠. 아까 뇌가소송 얘기를 드렸죠. 네, 하지만 청소년기 성장이 끝나면 배로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로 힘듭니다. 사람 다 안 바뀝니다. 네,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또 훈련을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아주 놀라운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유아부터 중장년 치매 예방까지에 대한 걸 커리를 갖추고 이론으로 안 끝나고 훈련법 습득에 초점을 두는 게 여기 이제 뇌교육학과의 그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미엘리네이션 수초화도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1000억 개의 뇌세포가 100조 개의 시냅스를 형성을 하는데요. 이제 요아기부터 그 형성하는 순서가 감각과 운동이 먼저고 연합령, 뭐 인지사고 막 이런 것도 나중에 한다는 얘기.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세까지 특히나 0세, 1세, 2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노는 겁니다. 놀이 교육. 그래서 OECD도 놀이 중심으로 유아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네, 어린이집 가보면 놀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3세만 돼도 학습을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서 저 수초화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겠죠. 수초화라는 건 이게 피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구리선 시절이 있었잖아요. 구리선에서 광 케이블을 만드는 게 이 미엘리네이션, 수초화 단계인데 이것이 가장 자극이 되고 잘 만들어지는 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겁니다. 네, 학습은 네, 순서상 저 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 가면요,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어, 아이들이 잘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신체 정서의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면 인지에 또 문제가 일어나요. 요즘에 ADHD뿐만 아니라요, 난독증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 인지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또 많아요.
거기서 어디서 다 나왔느냐? 어릴 때 제대로 신체 활동을 하지 않고 풍요로운 정서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해서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 학업 스트레스를 맞다 보니까 뇌가 불균형이 일어난 거죠. 인간의 가장 오랜 성인기 발달 과정을 모르고 이게 만약에 다른 동물이었다면 그런 게 안 일어납니다. 왜냐? 나오자마자 바로 성인 뇌가 되니까. 예, 이미 만들어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만 이렇게 신체 자의식, 네, 정서 발달 2, 3, 4세, 그리고 인지학습, 예, 모션이라는 움직임이 이모션, 정서적인 진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이 인지학습입니다. 이 순서를 앞에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뒤로 가거나 이거는 프로그래밍상 그냥 가거든요. 예, 프로그래밍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연령대가 되면 그냥 또 그게 더 쉬워져요. 그런데 제대로 구조화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정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균열을 만듭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한번 가시면 20명이 한 반인데요. 20명 중에 한 많게는 5명 정도가 신경발달 장애 그룹에 들어갑니다. 선생님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친구들은 뭐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시죠? 네, 뭐 ADHD도 많고요. 자폐 스펙트럼도 많고요. 천식도 많고요. 그 아토피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토피의 결정적인 원인은 장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부모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 자, 이제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고등학교까지 한번 와볼게요. 네, 고등학교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저기 부산에 가면 카이스트 부설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못 가도 카이스트 간다고 하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인데요.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한국내과연구원에 한 10년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연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재들의 두뇌 활용 습관. 질문은 심플했어요. 그 막 이렇게 이제 그때 매체도 엄청 화제가 되고 했는데 예습이 중요해, 복습이 중요해.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서도 막 이런 거 있죠. 내가 미리 준비하는 거, 또 끝나고 하는 거, 내가 중요한 의사결정 회의가 앞두고 어떻게 하는지 막 여러 가지 상태인데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이랑 너희들 집중이 안 될 때 너의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 있느냐? 이 영재학교에서는 93%가 답을 어떻게 했냐? 1, 2, 3, 4, 5위로 답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하시죠. 수면을 취한다. 산책을 한다. 음악을 듣는다. 뭐 게임한다. 운동한다. 1, 2, 3, 4, 5위가 93%. 100명 중에 93명이 집중이 안 될 때 내 상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어도 2, 30분 안에 다시 원래 자리로 와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지만 자, 똑같은 연구를 일반 고등학교에 했습니다. 비교 그룹이죠. 일반 고교생의 답변은 50%는 내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걸 모르겠다.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뇌 상태를 바꾸려면 내가 지금 집중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그 직원들 있죠. 정작 본인이 본인 상태를 모르는 경우. 이게 50%. 자, 30%는 집중이 안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를 못 바꿔요. 계속 회의할 때 딴짓하는 사람들, 뭐 엉뚱하게 집중 못하는 거. 근데 그거를 저희가 예를 들면 연습장에 끄적거리고 있는 나를 볼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못 바꾸는 뇌 상태. 왜 못 바꾸죠? 네. 그런 스위칭 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자각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20%만 영재그룹하고 똑같이 바꿉니다. 자, 이게 능력입니까? 유전인가요? 네. 네. 이거는 훈련의 결과예요. 영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재그룹의 학생들이 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이런 집중이 안 되는 상태를 맞이했을 때 자기 뇌 상태를 바꾸는 뇌를 쓴 겁니다. 네, 이 학습이라는 메커니즘은 끝에 나오는 거고 내 몸을 움직인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졸음이 와요. 밥 먹고 뭐 하면 졸음이 오죠. 그 알람을 맞추고 자겠죠. 알람이 일어나 울리면 또 끄고 자요.
그런데 왜 영재그룹은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걸 10번, 100번, 1000번씩 해봤을 때 뇌 신경망이 형성돼 있거든요. 이런 노력이 들까요? 여기 앞에 이 친구들이 1, 2, 3, 4, 5, 1을 할 때 여러분들 특별한 노력이 드나요? 여러분들 이 상태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집중이 안 될 때, 나는 이제 책상에 좀 엎드려서, 네,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때는 노력이 들지 않아요. 왜? 신경망에 이미 패턴이 만들어져서 자동 프로세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구나, 회의가 있구나. 그 전에 하는 루틴이 있으면 그 루틴이라는 건 뇌 신경망의 패턴입니다. 정확하게 재능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나의 뇌를 활용하고 훈련하는 습관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차이죠. 애티튜드, 태도라는 건 이전의 훈련의 결과로 무의식 상태에서 나의 몸이 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발표했던 건데요. 그 10대까지 네, 가장 두뇌 발달의 핵심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거. 그래서 왼쪽 오른쪽의 모델의 차이는 뭔가요? 연결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네, 이런 부분.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제가 속도가 느렸네요. 분량에 비해서. 조금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남은 것들을 조금 빠르게 하고 그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인간의 두뇌 발달 특성을 기초로 이제 조금 실제적인 거에 적용을 하면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금 체험 훈련하고 하는 그 주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지덕체는 20세기 교육 모델입니다. 최덕지가 21세기 교육 모델이에요. 네, 서구 교육 모델로 우리나라가 점프를 했지만 이제는 잘못됐죠. 근데 잘못된 걸 서구에서는 몰랐어요. 네, 왜냐? 이 산업혁명 이후로 200년간 지속되어 온 교육 모델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이 운동하시는 뇌, 존 레이티라는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미국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영교시 체육 활동을 부활을 했더니 아이들 학업이 엄청 점프가 된 거예요.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해. 이거는 이제 잘못된 말이다. 라고 이 하버드대 교수가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한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 유명해졌어요. 우리나라 교육부도 초대도 하고요. 저기 우리나라 부산에 가면 그 이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채덕지 프로그램을 엄청 돌리고 있거든요. 저기 충북도 돌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서구 교육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흡수하다 보니까 당연하지 않게 된 거예요. 머리는 비대하고 몸과의 상호작용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수렵 시대의 사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라고 했죠. 그런데 바깥쪽의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식은 비대해지고, 네, 그런데 뇌는 안 바뀌었어요. 이것이 이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21세기 돼서야 이 하버드대 교수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슈가 됐지만 지금 관점에서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하버드대 교수가 하니까 유명해진 건데요. 우리가 또 서구 교육을 너무 그대로 흡수하다 보니까 일어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의 교육이 이런 지덕체 교육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화랑들이 지덕체 교육을 했습니까? 사극에서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채덕지 교육이 기본입니다.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문물을 함께 양성하지만 정확하게 지덕체가 아니라 채덕지에 기반한 국가인재 교육 방식을 채택했던 게 한민족의 선조들이에요. 서구의 것을 따라서 간 거죠. 자, 이제는 되돌려야 될 때입니다. 인류의 과학이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뇌의 발달의 첫 번째는 모션이라고. 지금 보이는 사진,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저게 뇌입니다. 여러분의 뇌예요. 치매를 예방하고 싶으신가요? 네, 작년보다 덜 움직이시죠? 5년 전보다 덜 움직이시죠? 네, 움직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호기심도 감소해요. 나이가 들어서 증가하는 게 뭘까요? 네, 틀이 강해지죠. 너 참 고집스러워. 저 사람 참 답답해. 네, 나이가 들어서 호기심은 감소하고 두려움은 커지죠. 여러분들 새로운 상황이 딱 갑작스럽게 생기면
한 발 다가가십니까? 물러나십니까? 한 발 물러나시죠.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갑자기 작년보다 엄청나게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운동의 직접적인 양보다 미세하지만 그 밀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갖고 있는 이 연구는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BDNF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신경세포 영양인자, 뭐 신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뭐 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뭘로 생기냐? 움직임으로. 네, 뭐 스쿼트를 하시든, 뭐 걷기를 하시든, 좀 근력을 하시든, 이제 40대 중반 이후면 근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유산소보다는 근력 비중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BDNF는 엄청나게 유명한 거라 이 단어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뭐다? 운동입니다. 왜 운동이냐? 뇌가 움직임에서 비롯된 거니까. 우리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개체 전체가 움직이느냐, 박혀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인간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는 겁니다. 우리는 고등 동물이지만 동물에서 출발한 거라 동물의 기제가 나이가 들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치매 예방한다고 막 독서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움직임을 먼저 높여야 되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핵심이 해마입니다. 해마. 그 치매 쪽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죠? 치매에 걸리면 가장 먼저 쪼그라드는 곳이 이 히포캠퍼스 해마입니다. 해마는 어떤 곳이냐? 기억 제조 공장이.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셨는데 뭐 내용을 들었죠? 주무시고 나면 50% 까먹습니다. 내일 점심 먹고 나면 한 70%, 저녁 먹고 나면 한 90%. 그래서 그날 깨어 있을 때 흡수한 정보를 수면 시간에 이 해마라는 곳에서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처리를 하는 곳이. 그래서 단기 기억은 그냥 해마에서 처리하고요. 그 아주 장기적인 것은 되뇌피질로 곳곳에 보냅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면 해마의 기억 제조 공장 기능이 이렇게 쭉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남는 건 네, 최근 기억이 잃어버리겠죠. 해마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 건 언제 뭔가요? 되뇌피실 곳곳에 저장된 옛날 기억들을 치매 환자들이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떤 기억을 위주로 기억하냐? 강렬했던 기억. 네, 좋든 나쁘든 강렬했던 기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해마는 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 모션, 움직임입니다. 네. 그래서 움직임과 이 기억의 영역, 인지 기능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억의 장인, 뭐 구체적인 건 다음 기재에 보시고요. 그래서 뇌 전체의 균형 발달을 이끄는 건 운동이다. 네, 이런 부분은 좀 들어가시고 이런 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마지막 한 5분 정도는 조금 확장된 얘기인데요. 시청각. 현대인들이 시청각이 너무 지나친데 어, 여기 보면 이제 눈이 본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테스트를 몇 개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왼쪽 사진, 이게 이제 착시 현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왼쪽은 중간에 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는 길게 보이고 오른쪽은 밑에는 짧게 보이죠. 그래서 왜 짧게 보이냐? 이 꺽쇠 때문이. 네, 지금 오른쪽에 그 빨간색, 파란색도 똑같은 선이죠. 그런데 위에가 훨씬 크게 보이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그냥 착시가 아닙니다. 자, A하고 B, A가 엄청 진하게 보이고 B가 엄청 하얗게 보이죠. 네, 근데 실제는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색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보실까요? 네, 똑같은 색인데요. 자, 오른쪽 위에 그 움푹 들어가고 나간 부위가 하나 보이죠? 이 사진을 제가 180도로 돌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진입니다. 자, 아래쪽은 어떻게 보이죠? 네, 왼쪽 아래는 이렇게 튀어나게 보이죠? 네, 왜 이렇게 보입니까?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사람처럼 보이나요? 네, 왜 이렇게 보이죠? 네, 여기서 갖는 의미는 착시가 아니에요. 이게 착시라는 단어는 조금 어설프게 얘기한 거고요. 왜 이런 게 보이냐?
왜 이렇게 눈이 본다라는 의미는 과학적이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하고의 소통과 우리가 견시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일 처음 얘기를 드렸는데요.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눈에 저의 상이 맺혀도 저를 볼 수 없어요. 네. 옛날에 이 뇌를 몰랐을 때는 야, 시각장애인들은 인공눈을 만들면 다 없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공눈을 만들면 지구상의 시각장애인이 없어지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의 뇌가 만든 상을 보기 때문에 여기 네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의 상이 여기 망막에 맺히면 저를 볼 수 없고요. 시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시상이라고 하는 살라무스 중개소를 거쳐서 시각 피질은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뒤쪽에 있죠. 1차, 2차, 3차, 4차 막 비주얼 콜텍스라고 즉 여러분이 저를 보려면 저의 상이 여러분들 두뇌 뒤쪽 후두엽 시각 중추까지 도달해서 저의 상을 3D로 띄워줘야 저를 볼 수 있어요. 네, 즉 얘기는 눈이 아니라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을 통해서 들어간 뇌가 만든 여러분의 브레인이 만든 3D 상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청각 피질에서 만들어낸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청각 피질이라고 다 듣습니까? 개미 기어가는 소리 안 들리죠?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안 들리죠? 인간은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고양이가 있다면 고양이가 이런 천연색을 보나요? 고양이는 생명이죠. 고양이가 볼 수 있는 색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구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인간의 뇌라고 하는 아주 휴먼 브레인의 특이성을 갖고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고 이렇게 거기에서 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그 감정이 실리지 않죠. 네. 그런데 저를 이전에 보신 여기 재학생분들은 제가 누군지를 아니까 저의 상이 들어가면 과거의 경험적, 감정적 기억이 더 쉬워져서 저에 대한 상호작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 사고한다는 의미는 네, 과거에 나의 뇌 속에 들어와 있는 정보 처리 패턴대로 지금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게 믹스가 돼서 그거를 갖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옛날에 누구죠?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너무나 과학적인 말입니다. 네. 사람들은 그냥 산을 산으로 보면 되는데 나는 단풍산이 좋아, 나는 겨울산이 싫어, 여름산이 좋아. 각자의 필터를 갖고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즉 견시, 볼견, 볼시로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뇌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본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이해가 생기는 게 첫 번째. 그럼 이해가 생긴다고 사람이 바뀌냐? 아니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5주차, 6주차에 브레인 트레이닝이 나와 있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오늘 조금 들여다본 거고요. 네, 실제적인 훈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제일 앞에 제시했던 이걸 보면 네, 이 표가 단순한 표가 아니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교육 관점에서 들여다볼 때와 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갖고 들여다볼 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서울대 사범대 같은 경우는 입학생들에게 뇌 공부를 무조건 시키거든요. 그래서 교육자와 부모들은 반드시 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교육은 어떤 영역이냐? 이 유명한 이 아이스버그 모델인데요. 스펜서 앤 스펜서라는 심리학자가 그 빙하 위쪽은 지식과 기술입니다. 20세기의 서구에서 했던 거죠. 이거 다 인공지능이 가져가고 있죠. 저 빙하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전에 취급을 안 했어요.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지, 자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높이는지, 리더십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뭐 내재적 가치, 내적 동기를 어떻게 더 갖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왜? 교육과 훈련으로 안 바뀐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고 이것이 인간만 할 수 있는 고유 기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교육학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외적 역량이 아니라 21세기 내적 역량 개발에 대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내교육학과 네, 학우분들은 네, 좀 더 이제 체계적인 학습 과정 안에서 들여다보시고 네, 지금은 저희가 또 그 이런 그 내교학과 특강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좀 더 실제적인 변화를 원하는 분들은 또뭐 요즘은 또 이 등록금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또 그런 걸 또 놓치고 또 기존에 살아온 패턴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또 이런 특강에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런 부분 2월 11일까지가 네, 2차 최종 마감이라 어, 전국 사이버대 브랜드 평판 1위 대학의 핵심 경쟁력 내교육을 통해서 의미 있는 변화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강은 여기로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시간이 이제 조금 달려가지고 네, 그 중지를 일단 좀 하겠습니다.